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파이코인 최근 소식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해커톤 발표가 이번 주라는 또 희소식이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주에 발표가 된다 라고 할지라도 발표되겠다가 아니라 발표 예정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자, 일단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하나 가득 또 실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영상 오늘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 파이코인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코인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국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일어난다? 파이코인에 대한 그 열광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파이코인이 최근에 코어팀에서도 이제 움직임이 보이는 거는 그래도 트위터에도 이렇게 글을 올렸다라는 거. 배경화면이 바뀐 건 어제 바뀌었는데 어제 바뀐과 동시에 사실은 요거 지금 트위터도 같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파이코인이 일을 하고 있긴 하구나라는 거, 우리가 요 정도로만 좀 의미 부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도 요게 아예 그냥 잠수 타고 아무것도 안 하는 프로젝트들이 정말 부지기수인데 엄청나게 많지만 그래도 요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파이 상인 뭐 중국이 계속 크게 발전하고 있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진짜 중국에 사시는 한국인 분들 없으신가? 실제로 이런 지역에 가보면은 정말 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현수막을 띄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한번 뭐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중국인 뭐 차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파이가 현실적으로 중국이 어떤지, 그리고 실제 저런 사람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보를 좀 편하게 주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다뤄볼 기회가 있으면 다뤄보고 싶네요. 그리고 뭐 KYC Q&A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전에 제가 이미 10분짜리 조금 넘는 영상으로 다뤄드렸기 때문에 이 코어팀에서 올린 내용이 있었다, 그냥 요 정도만 좀 공유를 드리는 거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여전히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 이 강의를 하고 있죠. 요 파이코인의 미래다, 웹3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체인몰에서 우리를 찾으세요. 흥미진진한 생태계 개발에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웹3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파이코인도 여기에 또 낄 수 있게끔 뭐 이런 노력을 나름 파이체인몰 안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역시 파이코인과 이더리움 둘 중에 여러분들은 뭐가 더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파이코인이 그 실체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어요. 현재는 이더리움, 하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는 파이코인이 이더리움을 뛰어넘고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이게 사실 각자 좀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거니까 뭐 이걸 가지고 절대 막 욕을 하신다든지 이런 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갑, 마이그레이팅 된 지갑이 최근 한번 3개월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3,686으로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통계를 볼 때는 제가 느끼는 거는 파이코인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구나 이게 아니라 최근에 파이가 전환된 개수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과거 통계치를 보면은 20년도 1월에 한번 KYC 인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었고, 또 23년 2월에 또 KYC 인증에서 이렇게 받은 수치가 이렇게 많았고, 그리고 나서 2023년도 3월경에 이렇게 또 많은 수치가 있었고 3월 29일에는 3,68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들이 요걸 좀 알면 좋은데, 이것은 결국에 파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만큼 있다, 요런 거죠. 근데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마이그레이션. 실제로 전환된, 실제로 파이를 쓸 수 있는 개수로 전환된 사람들의 그 지갑 개수라는 거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효한 숫자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3,686이라는 이 숫자. 대신에 이만큼 적은 이유는 아무래도 해킹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었죠. 터진 이슈들.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해결이 안 되고 좀 지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보실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2주가 지나고 지금 3주가 지나고 지금 한 달이 다 돼가요.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뭐 마이그레이션에 보여지는 건 없고 그냥 요런 정도 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나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요. 뭐 한편 파이코인에 대해서 뭐 노드의 새로운 기준 하이파이 해가지고 무료 점검 설치는 뭐 재능 기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양별로 판매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판매는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거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드 같은 거는 그냥 무료로 설치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뭐 레퍼럴 팀은 한 명당 0.25점, 유틸리티는 최대 1점, 그리고 컴퓨터 노드 가동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요렇게 쭉 봤을 때 근데 최대 1점은 아니었죠? 1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아무튼 간에 뭐 이런 게 있었고 우리가 그 파이, 요 노드를 통해 가지고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요런 것 때문에 컴퓨터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 판단이긴 하지만 이런 업체들도 요새 꽤 나오고 있다. 뭐 용크 컴퓨터도 있고요. 뭐 이렇게 컴퓨터들 판매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뭐 노드를 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 그렇게 비싼 걸 쓸 필요가 있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파이 노드 컴퓨터 상담을 저한테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제가 막 엄청나게 컴퓨터를 잘한다 이건 아니에요. 컴퓨터에 있는 저는 소프트웨어를 조금 어느 정도 만질 줄 아나지 하드웨어적으로 물어보려면은 요런 거 이런 분들한테 문의하면 좋은데 뭐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또 뭐 사기도 있고 뭐 돈을 챙겨 먹는 이런 것도 있고 얘기들이 많은데 솔직히 이게 뭐 누가 그렇게 하는지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다 뭐 말하기 나름이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파이 업체가 있어. 업체가 파이 관련 업체가 뭐 세 군데가 있는데 얘도 빵을 팔고 얘도 빵을 팔고 얘도 빵을 팔아. 근데 얘는 빵을 똑같은 크림빵을 갖다 200원에 팔고 얘는 250원에 팔고 얘는 230원에 팔아요. 근데 빵의 맛은 거의 비슷해. 근데 갑자기 얘가 얘를 이렇게 야씨 너 왜 비싸게 파냐 나쁜 놈이다 그러는데 250원짜리는 200원한테 야 너 왜 이렇게 싸게 파냐 너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230원짜리는 아이고 적당한 가격에 팔아야지 한심한 것들아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230원짜리가 실제로 그건데 뭐 200원짜리는 알고 보니까 재료가 불량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자 좀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가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고 어떤 제품을 할지는 취사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올바르게 하시는 걸 좀 믿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정도 말씀드렸고 자 코어팀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캔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파이파파 카페에 가보시면은 이 캔리님이 쓴 글들이 거의 좀 공신력 있고 아주 제대로 된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해커톤 그 다음 PC용 브라우저 해킹, 소로반, 번호 변경, 그 요티, 파일럿, 엠베서더 이런 내용들이 요번에 좀 다뤄질 건데 좀 내용을 내려볼게요. 골짜배기만 좀 한번 다뤄볼 건데 해커튼 발표는 언제인가요? 이번 주에 발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건 안 되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뭔가 발표가 된다라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전화번호 변경에 대해서는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알고 있고 개척자가 번호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계정을 판매할 수 없는 기능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밀구절 유출에 대해서는 자신이 비밀구절을 유출하지 않고서는 타인의 지갑에 접속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밀구절 간섭 못한 사람들은 해킹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가짜 계정 위반자들은 개척자분들에서 가짜 계정 뒤에는 항상 사람이 존재하고 그들은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고 설득하기 위해 어떤 말이든 할 거다. 가짜 계정을 허용한다면은 네트워크, 파이는 손상이 될 것이다. 부정행위자들은 파이 네트워크에서 존재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검토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 엠베서더 시스템이라고 해서 엠베서더 발전은 파이데이 니콜라스 박사가 논의한 내용과 연결이 있냐 했는데 제안들을 평가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 생태계 엠버서더 되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 지역 비즈니스 엠베서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파이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 그리고 네트워크를 위한 물질과 유틸리티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상점 소기업 소유주인 반면에 지역 환경에 살고 있는 다른 많은 개척자들은 지역 소기업이 파이를 통합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풍부한 접근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파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엠베서더가 누가 될까? 이런 게 좀 나중에 고민이 아니라 좀 궁금하기도 하죠. 파이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아직 출시되지 않았을 뿐이다. 소로바는 파이에서 100% 작업할 예정이다. 니콜라스에 따르면 파이에는 자체 통합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다 해가지고 쭉쭉쭉 내용이 나오고 소로바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자, 파이 블록체인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현 가장 유용한 플랫폼을 통합했다.
실제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NFT 등이 현 프로토콜 레벨에서 구현 가능한 것, 또한 탈중앙화 거래소 스시스와과 같은 AMM도 현재 프로토콜 레벨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수학거래소 만들다 연동하다 보면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데, 왜냐면 가격적으로 좀 왔다 갔다 유동도 되게 크고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경험해봤지만. 자, PC용 브라우저의 정체라고 해가지고 PC 브라우저를 개발한다는 언급을 한 바가 있다. 그래서 모더 컴퓨터공학과 학생으로 밝혀졌고 그가 남긴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몇 주 전에 만든 작은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한다. 뭐 디버깅 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도 쉽지 않다. 파이 브라우저를 재현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공식 파이 브라우저를 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앱 브라우저 사이에서 브릿지를 만들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 노드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렉션 한다 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한창 개발 중이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조금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더 내려서 한번 볼게요. PC용 브라우저를 출시할 것이다. 작년 7월에 얘기했던 거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작년 7월에 얘기했던 건데 아직까지는 피드백이 없고, 요티 개척자들에 대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해가지고 이 사용자 이름에 대한 정보,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요티 KYC나 이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뭐 응답해달라 이런 내용이 그 내용이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인에 대한 다양한 소식이 있었는데 되게 알짜배기 소식들인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파이 어떻습니까?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는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또 예측일 뿐이야. 근데 해커톤 같은 경우에는 느끼기에 이번 주에 만약에 결과가 예정이라고 했지만 안 나오면 그래도 차주,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4월까지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를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연되면은 뭐 언제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왜 그런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일자를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파이에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큰 일자이죠. 큰 일자, 큰 이렇게 핵심 일자 같은 거, 그런 로드맵, 아주 큰 틀에서의 로드맵을 월별로 하면 좋죠. 뭐 1월부터 해가지고 2월 쭉쭉쭉 해가지고 월간 단위가 나오면 좋지만, 월간 단위가 아니더라도 분기별 단위, 분기별로 1분기엔 뭘 하겠다, 2분기엔 뭘 하겠다, 3분기엔 뭘 하겠다, 4분기엔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라도 좀 구분이 된다면 사람들이 좀 더 기다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지금 몇몇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을 좀 다시 잡아올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한번 마련해보는 것도 파이콘에서 연구해보면 좋지 않을까, 코어팀에서.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좀 자유롭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여러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